자, 반갑습니다. 하우르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아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 AMG GT63S 모델 갖고 왔습니다. 이 녀석을 지금 설명하는 이유,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만에 엔진을 내립니다. 왜? 일단 이 차를 만드신 분이 일단 한국을 못 와요. 못 오신대.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 놓으셨는데 이분이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굳이 왜 보여줄까? 10만원짜리 부품을 바꿀 거예요. 10만원짜리 부품. 자, 그럼 10만원짜리 부품이면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엔진을 내려야 된다. 자, 개인적으로는 10만원짜리 부품하고 배선하고 같이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주문은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내리면서 확인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경고등 내용, 도대체 이 10만원짜리 부품이 뭔지 그것도 확인하고 경고등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But I just keep my head down and focus on the facts. I'm setting down gravel while you just follow the path. I'll keep struggling, bitch, I'm humbling. Keep mumbling. 일단 차량에 들어왔어요. 일단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시동을 켜게 되면 엔진 체크불이 들어와 있을 거야. 자, 보시면 시간이 일정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체크불은 계속 점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고등 내용도 일단 확인해 볼게요. 엔진 전자장치에 들어와서 고장 코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대라. 자, 경고등 내용이 엔진 연소에 오일 펌프 밸브 제어 장치의 정기적 오류 또는 단선이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떴어요. 자, 일단 경고등 내용은 이렇다. 그러면 이 경고등 때문에 굳이 엔진을 내려야 하나? 자, 그러면 이 부품, 원인 부품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그것도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오일 컨트롤 밸브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보셨던 것 같이 경고등을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고등을 발생시키는 녀석이 있을 거야. 그 부품이 바로 이 녀석이야. 자, 보시면 벤츠 정품이죠. 벤츠 정품이고, 자, 보면 그냥 금액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정품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따다다다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보면 배선 2개밖에 안 들어가. 보면 2개밖에 안 들어가고 단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하는 역할이 많다.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에 역할을 해요, 이 녀석이. 자, 뭐냐? 자, 단순히 이 오일 펌프죠. 이 녀석이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일단 저도 엔진 작업을 많이 하다가 궁금해서 찾다 하다가 이 녀석이 왜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예전에 오일 펌프는 그냥 오일 압력만 생성해주는 녀석이었다. 예전에. 하지만 기술이 증가하면서 이 오일 압력을 컨트롤 해주면서 타이밍이죠. 유체 클러치가 생겼고 타이밍을 이렇게 하면서 이 오일 압력을 조절해주면 연비가 상승을 한대.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이 발명이 된 걸로 알아요. 저는. 일단 제 지식은 그래요. 그렇게 됐고, 또 궁금했지. 도대체 연비 상승을 얼마나 해주냐 물어봤죠. 0.7%인가? 아,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는데 0. 몇 프로로 알고 있어. 0. 몇 프로. 근데 그걸 좀 왜? 그거 하려고 이걸 뭐하러 다냐?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그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고 이슈에 데이터 값도 많은 게 변화가 되겠죠. 하지만 차라는 게 10,000km, 1,000km 요것만 탈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차를 만드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100만 km 또는 50만 km, 20만 km 요렇게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10만 킬로의 데이터에 대해서 0.7%라는 연비 효과를 준다면, 그걸 또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것도 몇십만 원이 아닌 몇백만 원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장착이 된 거래. 일단 그래. 근데 몇 프로인지는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녀석이 지금 단선을 떴단 말이에요. 단선. 그러면 얘를 바꾸기 위해서 굳이 엔진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차를 띄워서 위치를 한번 보면 되지. 그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리프팅을 하겠습니다.
차량을 리프팅을 했어요. 물론 이 장치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 컨트롤 밸브라고 할게요. 자, 솔레이드 뺄게. 일단 간단하게 이제 오일 컨트롤 밸브예요. 밸브 이 녀석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은 지금 상당히 많은 모델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왜 굳이 엔진을 내리냐? 니 돈 많이 벌려고 그러냐? 나 저도 싫어요. 부담스러워. 다른 차들은 보면 전륜이 아닌 이제 후륜이죠. 후륜 기반에 있는 차들은 오일팬만 탈거가 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애들 하면 되지. 나도 서울하고. 하지만 이 녀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일단 위치는 이쯤에 있어요. 자, 이게 하부 오일팬이고 그 위에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게 상부 오일팬이요. 상부 오일팬은 이 은색이죠. 이 은색의 녀석의 한 요쯤에 이 앞에 쪽 안에 오일 펌프가 그 오일 밸브가 있을 거예요. 오일 컨트롤 밸브가 있을 건데, 자 보세요. 기존에 오일팬만 떼면 되지 하는데 오일팬을 떼기 위해서 첫 번째 타이어를 떼야 됩니다. 타이어를 떼고 사륜 포매틱이기 때문에 자 앞에 TC죠. 앞에 디퍼런셜을 떼야 돼요. 전륜에 있는 거. 요걸 떼면 또 미션이 걸려. 그럼 또 미션 내려야 되겠지. 그런데 미션을 내렸는데 또 뭐가 걸리냐? 크로스 멤버가 걸리는 거죠. 그럴 바에야 그럼 위에서 뭔가 매달아야 돼. 그러기엔 작업성이 너무 오래 걸리고 위험하다. 매달았는데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니라 원래 그냥 이렇게 작업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일 컨트롤 밸브가 보여드렸지만 아직 배선이 안 왔어요. 배선이 끊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 언젠가부터죠. 벤츠가 언젠가부터 중국 시장으로 이제 저기 진출하면서 만드는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쭉쭉 뚝딱뚝딱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도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모델 자체가 고성능 차고 엔진열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오일도 조금 온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배선이 경화가 더 빨라서 빠르기 때문에 차가 한 7만 킬로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선이 끊어진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야, 오일 안에 이렇게 배선이 그대로 있을 건데 누가 건든 건도 아닌데 왜 그게 끊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단 말이에요. 물론 밸브가 고장일 수도 있고 배선이 고장일 수도 있지만 단선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배선 쪽에 무게를 좀 둬요. 배선 쪽에 약간 무게를 둬. 일단 뭐 내려봐야 알겠지만 경험상. 자, 이 배선이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 그릇에 오일은 담겨 있지만 계속 얘는 돈단 말이야. 빨아가지고 저 위에까지 펌프가 당겨서 올려야 된단 말이야. 엔진 위에까지. 캠샤프트가 있는 데까지 올려야 돼. 그러면 이게 쭉 올라갔다 하면서 순환을 하겠지. 순환도 하고 차가 흔들리면서 유동도 생길 거고. 그죠? 유체지만 액체지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의 배선의 저항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는 이제 엔진을 내리고 또 진짜 위치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거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할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 보시다시피 물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물이 안 내려가고 우리 앞에 하수구도 찼어. 지금 차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상태고 지금 목욕탕 뒤에도 지금 폭포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2호점에 한 2년 전에 비가 이 정도 왔을 때 2호점에 진짜 이만큼 물이 찼었단 말이에요. Doing crazy dreaming. You're the reason why. Hiding by the baby. 와, 씨.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일을?